반갑습니다. 기후 환경을 연구하는 전문가, 중국을 아주 조금하는 중국 전문가 원영재 박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후변화라는 또 혹은 기후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고 계시지요? 얼마 전 내린 비는 100년 만에 가장 많이 내린 것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를 다룬 6도의 멸종 저자인 세계적인 환경 저널리스트 마크 라이너스는 책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도가 1도가 상승하면 호주는 불타고 남극은 폭염에 시달리며 아프리카는 가뭄을 맞는다. 2도가 상승하면 북극 해빙은 증발하며 전 세계는 가뭄과 함께 댕기열로 12,000여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3도가 상승하면 세계는 식량 위기를 맞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이 붕괴하고 해수면은 5m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바로 2030년, 2050년을 예측한 것입니다. 이렇게 라이너스는 1도씩 상승할 때 공포를 이야기하며 최종적으로는 6도가 상승하면 결국 인류는 멸망하고 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작부터 너무 무겁게 했나요? 하지만 오늘의 주된 내용은 제가 이런 무서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전문가로 나서게 된 계기와 또 우리 송파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집안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강대국의 세계 패권 선점을 좌우하는 중요한 제품이자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시설인 클린룸을 구성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반도체는 작은 제품 하나에 수많은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특히 클린룸은 단어에서 연상하실 수 있듯이 공기 중 입자들의 농도를 줄이는, 또 줄이고 제어할 수 있는,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먼지의 발생 방지와 또 유입 방지, 그리고 집적 방지, 그리고 신속한 배제를 기본으로 또 기본 원리로 하는 아주 특수한 기술입니다. 이런 초청정 클린룸 공간인 반도체 제조 공간을 오랫동안 다뤄오면서 저 역시 공기에 점차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박사 논문도 반도체 제조 공장 공간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류의 형태와 변화를 연구한 것이었죠. 기후 환경 분야도 이러한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미세먼지, 이거의 발생 원인과 또 성분 분석, 그리고 우리 건강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심지어 해결 방법도 과학기술이 기초가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클린룸의 공기 유동과 각종 유해가스,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절감 관련된 연관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중국 주재원으로 인사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는 LG그룹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해외에 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가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룹에서는 이 분야 최초로 중국에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경험과 또 수행 능력과 또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또 특히 관계자들과의 팀워크가 중요한 만큼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고 답변을 하더군요. 그때 당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족 동반도 되지 않는 최소 3년이라는 시간 단신 부임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저는 실망했지만 어쩌겠습니까? 회사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02년 7월 가장 뜨거운 여름, 호기심과 설레임으로 가족과의 가슴 아픈 헤어짐을 뒤로한 채 저는 중국으로 향하였습니다. 제가 정착한 곳은 중국 남경, 즉 난징이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지명이죠. 바로 중국 역대
5대주의 수도였던 역사가 있는 도시이고 중일 전쟁 때는 일본군이 들어와서 30만의 양민을 학살을 벌였던 역사적 아픔이 있는 도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충칭과 무한, 난징 이 세 곳은 중국의 3대 화로로 불릴 정도로 아주 무더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덥냐 하면요. 보통 중국에서는 39도 이상이 되면 모든 사업장에서 조업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공식 발표는 35도나 36도로 발표할 때가 많았고요. 실제 온도를 재보면 45도 이상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당시엔 공장 연료를 석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은 미세먼지와 각종 환경 오염 발생이 엄청났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발전이 되고 중국도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보니 지금은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기준을 어기면 처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사실 지금보다는 엄청 느슨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저는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로 최선을 다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인맥을 쌓으며 모든 게 익숙해지고 있었으나 중국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할 때면 나의 생각과 감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향후에 저는 중국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근무지와 가까운 공과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동남대학에 다시 또 박사과정 입학 시험을 치게 되었고 환경 에너지 계열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보다 더 힘들었던 4년의 수업 과정과 2년 반의 논문 심사 과정, 길고 길었던 6년 반의 대장정을 마치고 저는 중국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또 수여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은 논문 심사 통과되던 마지막 날에는 지도 교수님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울며 흘렸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렵던 최초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또 중국 대학에서 힘들다는 공학 박사 학위까지 받아오자 저의 이름 앞에는 클린룸 전문가, 또 중국 전문가, 그리고 환경 에너지 전문가라는 호칭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다양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삼성그룹의 핵심 인재로 스카웃이 되어 삼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기술 전략 업무를 수행하며 후학 양성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 대학의 겸임 교수 활동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오랜 시간 쌓아온 수많은 중국 인맥들과 또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가고 또 그동안 배웠던 많은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후학 양성에 쏟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겼고, 그때 당시 판단을 하고 교수 자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수와 환경 전문 강연자로 바쁘게 보내던 중 저는 중국 국영그룹인 경동방이라는 영문으로는 BOE라고 많이 씁니다. 특강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동방은 중국 정부 투자그룹인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LCD나 반도체, OLED 같은. 반도체와 관련되어 썼던 클린룸 설비라는 저의 책을 입수하고 저자인 저에게 직접 특강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어렵게 시간을 맞춰서 진행이 된 것이죠. 첫 강연에서는 중국 회장단과 임원단 2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강연이 경영진 마음에 들었는지 그 후 몇 차례 더 강연이 이루어졌고 그룹의 수석과학자로 와달라는 정식 제의를 받고 저는 또 한 번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곳 경동방 직원들은 대부분 14억 중국 전체 인구 중에 그래도 엄격한 경쟁을 뚫고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국영그룹에 들어올 정도면 매우 우수한 인재들인데 그런 직원들의 임원으로 제가 뽑혔으니 그 책임감은 더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결국 수락을 하고 기술 분야 최고 직책인
수석과학자, 즉 부총재급입니다. 직책을 맡은 저는 이네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의 이론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본부터 설계, 공정, 운영관리, 신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율관리, 환경기술 등 전 부분에 대한 교육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정말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중국의 강력한 환경법을 보고 크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개정이 돼서 2015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신환경법은 불법 오염 배출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검찰과 법원이 중국의 환보부는 즉 우리나라의 환경부를 뜻합니다. 연계돼서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평생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 처벌할 수 있는 것을 환경부가 사법권을 강화했으며 또 위반 시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환경법. 기업들 역시 이 법의 어떤 시설 투자나 인력 보강 등 대비를 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환경오염의 최대 발생지라는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경법을 통해서 환경보호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할까라는 아쉬움도 교차가 돼서 참 씁쓸했던 느낌도 들었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그동안 미세먼지 예방 상품 또 기술 개발 등등을 주도하면서 실질적인 방안도 모색해 왔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대로 된 환경교육과 전문가 양성, 또 전문가들의 활동을 위해서 단체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그게 기후변화 실천연대입니다. 기후변화 실천연대는 서울시와 환경부 각각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기후변화로 인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환경과 또 미세먼지와 저탄소 실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하고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이 단체를 설립한 1차 목표는 환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분들을 양성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늘수록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참여자도 늘 것이고 또 집안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자발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고 또 생활 속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감시자들도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아가서는 탄소 중립 실천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 파수꾼이 되리라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환경운동이나 단체라고 하면 늘 기업이나 정부 청사 앞에서 머리띠 두르고 요구 조건만 제시하는, 데모만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단체를 만들고자 많은 분들의 조언도 들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기후변화 실천연대에는 환경부에서 정식 인가가 되었고 또 많은 기후 환경 전문가들 그리고 법률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님 그리고 지자체에서 행정과 정무 경험이 풍부하신 부지사님 그리고 서울시청 또 환경 전문가들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술사 등등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천여 분의 우리 시민,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구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녹색 송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환경정책을 자문하고 또 탄소 중립 기본 조례 등 송파구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그 위원회의 기후변화 분과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많은 활동 중에
환경 아카데미는 벌써 18기째 수강생들이 모집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시대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고 또 미세먼지 유해성에 넘쳐나고 있는 지금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저감 운동과 그리고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또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정 등등을 저는 항상 그 과정에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외에도 지리적인 위치와 올림픽의 고장, 또 편리한 교통과 또 무엇보다 석천호수가 우리 도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아주 보배 같은 호수죠. 이런 환경 아카데미 하기 이전부터 저는 송파구는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석천호수는 특히 저는 석천호수 가까이 있는 레이크 팰리스라는 곳에 살았고 우리 가족의 좋은 산책 코스였고 제가 있는 지금 사무실도 가락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있습니다. 자,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고 또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와 세균, 미세먼지 등 공기질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이 갈수록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 학생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마저도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또 각종 세균 등등의 위협을 받아 교육활동에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따라서 모두가 환경 전문가가 되면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킬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만 지켜주셔도 여러분들은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린 모빌리티 운동입니다. 자동차는 전체 미세먼지의 약 30%를 자동차 배출가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린 에너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거시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원자력 등등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보다 이 가장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즉 재생입니다. 물을 아껴 쓰거나 또 전기, 냉난방 온도를 줄이는 일, 또 재활용을 하는 일, 또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 모두가 재생 에너지를 우리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셋째, 바로 그린 리사이클 운동이라고 합니다. 리사이클 운동, 즉 자원순환입니다. 자원순환하는 것. 여러분 혹시 도시광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버려지는 폐핸드폰이나 컴퓨터, 또 가전, 전기 부품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거기서 금, 은, 동, 알루미늄 등등 많은 원재료를 뽑아서 그 뽑는 기술을 도시광산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쉽게 버려지는 생활 부품 앞으로는 잘 분리수거 모아서 분리수거하는 것도 우리는 좋은 환경 운동인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시민강좌, 대학교 특강, 기업체, 지자체 자문활동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만 1200차례 소화하였고 교육을 통해서 3만여 명의 기후환경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물론 한중 교류 활동도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을 기관에서도 알아주신 덕에 환경부를 비롯해서 서울시청, 송파구청, 영등포구청 등등 많은 기관에서 기후환경 전문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심의위원, 신기술 전문위원, 국제자문관 등등등 위촉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공기오염과 또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발생 저감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또 그리고 필터와 실내 공기질 측정 관리를 지원해주는 공기질 관리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가족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 또 미세먼지 예방 교육 등 많은 활동을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일과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예전 세종시에 있던 중학교에서 미래의 직업군으로 기후환경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에게 강연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도 기후환경에 대한 관심이 가끔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전문가, 우주선을 만드는 전문가, 또 반도체를 만드는 전문가 등등 정말 특수한 분야부터 또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전문가까지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두 존경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전문가인가요? 아니, 이미 최고의 전문가인 것을 모르고 계신 건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최고의 기후환경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환경 오염을 줄이고 예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전문가지요. 여러분은 분명히 최고의 기후 전문가이자 환경 전문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님들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우리의 지구 우리 모두 잘 아껴 쓰고 또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기후 전문가이자 환경 전문가 원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